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인사 배문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기업에서요,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행했습니다. 끝! 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육평가와 교육 현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정보를 다 입력하였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죠? 그 평가 점수들을 확인해서 조금 더 여러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 이렇게요. 당 회사의 전체 사업장에 2022년도 승진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수한 사원을 뽑아서 여러분 포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어요. A등급자들에게는요 15만 원, B등급자들에게는요 10만 원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자와 B등급자 확인해서 금액 계산해서 그죠? 토탈의 금액을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니까요. 우리 진짜로 프로그램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메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으로 넘어왔고요. 우리 인사급여관리 쪽으로 넘어와 주셔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인사관리 따닥 처리해 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 이 인사관리 쪽에 교육평가와 현황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현황을 보셔도 됩니다. 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황을 가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평가에 들어와서도 그 내용을 같이 함께 확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육명을 나타내 주니까 클릭해 주고요. 혹은 F2번 눌러서 우리 이렇게 마우스 돋보기 클릭해 주시면 네, F2번 누른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코드 도움을 주고 있어요. F2키, 키보드의 F2키 기억해 두세요. 자, 2022년도 승진자 교육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고요. A등급자 1명, 2명, 그렇죠? 3명입니다. 그렇죠? B등급자는요. 1명, 2명, 3명, 4명, 4명이네요. 이렇게 숫자를 세워주고 가서 문제에 따라서 곱하기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주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 현황으로 넘어가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별 사원 현황.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승진자, 2022년도 승진자 교육해서요. 옆으로 쭉 스크롤하면 교육평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교육평가 A등급자 하나, 둘, 3명. 자, B등급자 하나, 둘, 셋, 넷, 4명. 이렇게 숫자를 카운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아까 주어진 보기에 따라서 문제 계산기 두드려 주시면 되는 거죠. 암산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럼 프로그램의 문제 확인하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1번 85만 원이라는 숫자치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사 발령 공부했던 내용이죠. 인사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매뉴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사 발령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상자들을 사원별로 조회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요. 발령 적용을 통해서 인사정보 등록, 우리 아까 보고 왔던 그 메뉴죠. 인사정보 등록이라는 매뉴얼에 정보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매뉴얼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가봤더니 당 회사는 이렇게 발령일자가 2022년도 1월 3일 날짜로 해서 2022년도 1월 정기 승진을 진행하였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발령 코드도 들어가 있으니까 코드 보고 입력을 하셔도 좋고요. F2키로 조회해서 끌어오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발령 대상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부서, 직책, 직급, 프로젝트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직책과 직급이 동시에 변경되는 사원은 누구인지
그렇죠? 그리고 발령 전과 발령 후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서 그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답까지 이렇게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넘어가 볼게요. 인사 발령 사원별 따닥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발령의 호수를 선택해 줄 건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코드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코드를 손수 넣어서 입력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저처럼 F2키 눌러서 그렇죠. 2022년도 1월 3일 날 이루어진 승진을 끌어와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발령의 대상자가 4명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부서, 근무조, 여러분 직책, 직급, 아까 살짝 기억이 나는 게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이거. 그쵸, 여러분? 이렇게 부서, 근무조, 직책과 직급, 이 친구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현 정보라고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의 정보예요. 이제 발령을 정보가, 여러분 보세요. 발령 적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령을 적용하고 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우리 발령 후 정보라고 나타나 있는 요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이 정보를 확인해 주신다면 아하, 지금 내가 주임이지만 이제 발령이 나고 나면 확정이 되면 이제 뭐가 될 것이다? 변경 없이 주임이네요. 그죠, 여러분? 자, 직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저는 뭐죠? 사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발령이 확정짓게 된다라면 그땐 뭐가 된다고요? 네, 이처럼 대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또 궁금해요. 그러면요, 이 가운데에 발령 전 정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은 과거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급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나는 현재 주임이지만 과거 나는 사원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그쵸? 그렇다면 발령 전 정보에는 사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처럼요.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 뭐죠? 전 주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발령을 확정 지으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도 있죠. 주임에서 대리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똑같이 직급은 주임으로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 자, 지금 어떻다고요? 발령 전은 과거예요. 과거. 지금은요. 현 정보를 의미하죠. 이제 발령이 확정되면요. 이제 저 뭐가 될 거죠? 이렇게 대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표현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 하겠죠? 제가 지금 현재 주임인데요. 주임되기 전 정보는요. 무엇이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죠? 최고예요. 자, 이렇게 사원이었고요. 주임 되었다가 지금 저는 이제 발령이 확정되면요. 어떻게 될 거죠? 네, 이제 주임, 똑같이 주임이지만 사원이었다가 대리 될 겁니다. 직책은 대리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을 체크하고요. 나중에 발령 적용까지 눌러주잖아요. 우측 상단에 발령 적용을 눌러주면 이 박성호 사원, 이석영 사원, 최명수, 최국성이라는 사원들의 인사정보가 바뀌는 거죠. 어디요? 여기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 등록이라는 매뉴얼이 있었죠? 네, 좋습니다. 그 정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라고 누르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구나. 저는 지금 발령 정보를 확정지어서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숫자치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아, 그렇구나.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정보들을 확인해 봤고요. 이런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직책과 직급이 동시에 변경이 되는 사원은 최고성이다. 이 친구가 맞았구나. 그쵸, 여러분? 다른 친구는 그렇지가 않았다란 얘기니까요. 하나하나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발령 전, 발령 후에 대한 데이터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한 번 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사원정보 현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원정보 현황을 들어가서 보면요. 인사기록 카드 1, 2에 대한 매뉴얼의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사기록 카드는 대충 무엇인지 이야기를 살짝 드려볼까요? 매뉴얼로 넘어왔더니 인사정보 등록에 플러스 인사기록 카드에도 구체적으로 사원별로다가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군대 갔다 왔는지 신체 정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갖고 있는 면허라든지 이렇게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었는지 고가가 일어났는지 상벌 관리가 일어났었는지 이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인사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 1, 2죠. 1, 2에는요. 뭐 동호회를 가입했었는지 어학의 점수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 우리 여권 비자 발급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비자 번호 넣어놓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하는 하나의 무엇이다?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원정보 현황이라는 매뉴얼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이처럼 사원정보 현황의 매뉴얼은요. 앞에서 인사기록 카드 1, 2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인사기록 카드 1, 2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세요. 그렇죠? 조회해 볼까요? 어학시험에 여러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촤라락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격면허 탭으로 놓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촤라락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도를 갖는 것은 이렇게 퇴직자를 제외하고 볼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자격을 볼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ERP 정보관리사만 볼 것인지 그렇죠? 또 퇴직자 제외했고요. ERP 정보관리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제가 탐색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때 만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만료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만료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이런 말표현이 붙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실 때 2022년도 지금 나는 10월 달이다라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10월을 기점으로 하여 여러분 보세요. 만료가 끝났죠? 자, 따라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으로요. 수당 여부까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취득을 2019년도에 취득하였고 만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수당이 만약에 해당이 아니라 비해당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라고 보면 볼게요. 안종남 씨는 어때요? 아직 만료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유효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수당 여부에 비해당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으셔요. 그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구나. 자, 그에 따른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모양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에요. 중요 포인트는 여기에도 있어요. 어디에다 밑줄?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2022년도 몇 월을 기준으로 하여 9월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한 체크 포인트죠. 그런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여기에도 포인트. 퇴사자는 제외할게요. 체크 포인트죠. 그리고요.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보기 밑에 1번, 2번, 3번 중에 누구? 수당 여부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엔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이 어때요? 2022년도 9월 달 기준으로 하여 유효해야 하고 ERP 정보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자, 거기다 플러스 수당의 여부가 비해당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퇴사자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학습 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에 따라 계산을 두드려 봐야 되겠죠. 몇 명인지 각각 계산하여 토탈 여러분 이렇게 해당 인원이 정보, 자격증, ITQ는 어떻다고요? 5명이고요. ELP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토탈적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라고 숫자를 계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태 결과에 여러분 이 입력이라는 것은 각각의 연장근로 시간이라든지 날일 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연장근로 시간, 그 다음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지각자들 다 시간 카운팅 해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각이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태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기 전에 문제 한 번만 쓱 보고 갈게요.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2022년도 8월 기속으로 지급일자 주어져 있고요. 급여 홍명훈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주면 얼마인가?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초과 근무 시급이 안 알려줬어요. 그죠? 우리 책정임금 시급을 알아와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책정임금 시급 어디 가서 확인했었죠? 인사정보 등록에서 확인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좋았어요. 한번 같이 가서 확인해 보고 근태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들을 한번 보면요. 홍명훈 사원이었습니다. 홍명훈 사원의 급여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급여 정보의 하단에 여러분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이렇게 책정임금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쵸? 책정임금란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가려져 있어요. 이럴 때 급여란에 커서 두고 컨트롤 몇 번, F3번 클릭해서 엔터 버튼 하여 이렇게 시급을 23,611원이라는 숫자치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확인하였다면 재빨리 우리 수험표에 와서 뒷장에다가 23,611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복잡해요. 계산식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쵸, 여러분?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확인하러 갈게요. 자, 날일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 연월이요. 8월입니다. 8월 체크해 주실 거고요. 지급일자는요. 8월 25일 급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력을 해주고 나서 네, 조회 버튼 눌러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홍명훈 사원의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평일 연장 근무 시간,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 시간, 평일 심야 근무 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평일 정상 근무 시간이 나와 있고요. 연장 근무 시간이 어떤지, 평일 심야 근무 시간이 어떠한지, 정상, 토요일 정상 근무 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급여 줄 때 지각을 했다든지 조퇴를 했다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금액은 빼고 급여를 지급하겠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지각의 시간들도 물어보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 시간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근무일 옆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니까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킹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잘 보면 산식에 맞춰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의 숫자치를 확인하였다라면 네, 여기 5시간 15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계산기로 두드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릴 때 1시간은 1이라는 숫자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해요. 15분, 우리 시계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쵸? 동그란 시계를 반, 그리고 4등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등분을 내면요. 우리 어때요? 0.25, 15분을 0.25로 환산할 수 있겠죠? 30분은 반이니까요. 원의
반이니까요. 0.5. 자, 45분은 0.75 이렇게 여러분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계산식을 쓸 때 아하 그럼 5시간 15분이니까 5.25 하고 시급을 곱하기 해주면 아 계산식에 답을 도출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빠르게. 그죠? 계산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해 보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꿀팁이 됩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식을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요. 자, 보셔요. 이렇게 측정 임금에 시급을 적어놨고요. 연장 근무 시간과 토요일 정상 근무 시간을 제가 이렇게 환산해 봤어요. 5시간 15분이어서 5.25. 그쵸? 4시간 반으로 확인이 되어서 4.5.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산기 상식으로 두드려 주시면 보다 빠르게 그 금액들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가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난다라면요. 이처럼 연장 근무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거나 앞서서 얘기했죠? 공제할 금액, 뭐요? 조퇴했어요. 외출했어요. 그죠? 이런 금액들은, 이런 시간들은 금액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급여 또 줘요?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딱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놓치면 배가 아파요. 그죠? 좋습니다. 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별표 3개짜리 매뉴얼입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이것은 계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계산한다는 뜻 같은데요. 역시 너무 훌륭하세요. 벌써 이름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가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는 메뉴니까요. 근태 결과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그쵸? 우리 지급공제 어떻게 하겠다.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할 거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건지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기록했잖아요. 결합해서 급여를 계산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우리 근태 결과라든지 지급공제 매뉴얼들의 학습이 우선시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급여를 계산해 보러 갈 건데요. 문제를 보니까 맞네. 이렇게 특별급여 지급해주는 날짜들 분리인지 동시인지 확인해서 입력해줘야 되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로 바꿔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시라고 돼 있고 급여가 들어가 있지만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줘라. 여기 가서 직접 입력해주세요. 2022년도 9월 30일자 엔터. 자, 그 다음에 동시 발행 아니잖아요. 각각 지급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F2번 눌러서 분리라고 해주세요. 라는 게 이렇게 보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종 및 급여 형태별로 여러분 대상자 선정해 주실 거고요. 엔터 처리해주고 놨더니 이렇게 없던 란이 생겼죠. 이 란에다가 F2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아니죠. 특별급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측 상단에 일괄 등록을 통하여 그쵸? 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볼 거예요. 어떤 내용? 일괄 등록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입력해 줄 건데요. 사업장, 어딘 사업장? 여러분 본사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체크해 주실 거고요. 사업장에 여러분 사무직의 월급과 연봉 체크해 주실 거고요. 생산직의 누구? 여러분 월급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일괄 등록을 통하여 등록하게 되는 것이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이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입력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자체로 몽땅 다 입력이 되었다라면 ESC 눌러서 창 닫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프로그램에 가서 어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의 매뉴얼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았더니 2022년도 몇 월달 기속, 9월 기속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F2번 눌러서 그렇죠. 특별급여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전체 체크하고요. 우측 상단에 급여 계산 클릭해 주시면 알아서 급여가 촤라락 계산이 되는 중입니다. 완료되었대요. 이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각각 사원의 차인 지급액, 그쵸? 실지급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우리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와서 이수위 사항 클릭하고 해당하는 개인정보란으로 가서 개인정보 탭 클릭해서 차인 지급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 사원에 대한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급여 총액 탭으로 하단에 급여 총액 탭으로 가서 과세 총액이 얼마인지, 그쵸? 그 다음에 토탈의 소득세가 얼마인지 이 대상자 몽땅다를 포함한 토탈의 금액을 확인할 때는 급여 총액 탭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는 각각의 사원들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탭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개인정보 탭에 차인 지급액,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개인정보 하단 탭으로 들어오셔서 차인 지급액을 각각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 바로 그 문제가 이에 대한 문제였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수희 사원, 노희선 사원, 엄연의 사원, 홍명훈 사원의 각각의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탭을, 개인정보 탭을 눌러서 실지급액, 즉 차인 지급액의 란의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우리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상용직에 대한 급여 계산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급여 상여를 이체한 그 현황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급여, 상여 어떤 통장으로 이체했는가? 어떤 은행에 이체했는지 그 금액을 은행별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은행별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누계를 읽으면 안 돼요. 누계는 위에 있는 금액을 계속 누계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은행별의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은행별 소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당 회사는요, 1000번의 인사 1급 회사분사 사업장에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8월 달이라고 주어졌고요. 지급일은요, 1번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급여 끌어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급자는 제외하겠다라고 했으니 제외 조건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사업장은 여러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본사만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급여 이체예요. 이체된 것. 그 은행별로 이체된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자는 빼고, 그쵸? 현금으로 지급한 자는 하나, 둘, 세 명입니다. 따라서 이체하지 않았어요. 은행을 통해서 이체하지 않았으니까 14명입니다. 라고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은행을 통해서 급여가 이체된 금액은 4,860만 2,780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렇죠. 올바르지 않았죠?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주면 끝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거의 조회하는 문제예요.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회만 잘하면 되는 문제들인데요. 어떤 조건들을 줄 때 활용해 주는 그런 조회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목별에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때 부서별로 보고 싶습니다. 직종별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편, 그 다음 기간을 주고 기간별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으로 들어왔고요. 해당하는 2분기에 속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2분기니까 몇 월부터 4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급여라고 여러분 입력해 줄 거고요. 본사에 이런 말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사 체킹하고 다시 한번 기간별 확인해 준 다음에 조회 버튼 눌러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값이 조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하는 4월 달에 연장 근로수당은 80이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4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격수당은요. 5월 달에 자격수당 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게 73만 원. 옳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근속수당을 봐줘라. 근속수당을 확인해 보니까 맞아떨어집니다. 452만 원. 아주 딩동댕이네요. 이렇게 하여 답을 선정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회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 맞춰봐야지 이런 생각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정말 잘 나오는 메뉴들만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메인이 뭘까요? 수당별로다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말표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발명 보상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수당을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매뉴얼하고 같이 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2, 4분기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1, 4분기, 2, 4분기 4월부터 여러분 몇 월? 6월이라고 넣어주셔야겠죠. 자, 수당 코드. 그렇죠. 수당별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수당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사업장은요. 뭔가 전체 사업장이라고 들어가 있지 회사 본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표는 없어요. 그쵸, 여러분? 이 상태로 놓고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자 보도록 하자. 박용덕, 오진영, 그 다음에 박성우, 이석영 씨. 딱 봐도 누구죠? 네, 정답은 이석영 씨입니다. 라고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네, 맞아요. 이렇게 손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 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문제를 풀면서 가깝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죠. 자, 다음 우리 또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사원. 네, 일용직 사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용직 사원 등록부터 시작해서 지급일자 등록,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이렇게 세 가지의 매뉴얼들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일용직 사원 등록은 말 그대로 일용직 사원을 등록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네.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은 이렇게 해당하는 일용직 사원들에 대해 급여를 계산해 볼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용직 관리입니다. 따닥, 더블 클릭.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니까요.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매뉴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용직 사원 등록을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요. 이 친구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문제로는요. 이런 해당하는 내역들, 부서가 어딘지, 고용의 형태가 어딘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또 무엇도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급여, 시간 단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산지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고용 여부, 여러분 고용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아라. 적용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수정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용직 급여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그렇게 결합적인 문제들을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다시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에 이처럼 백록담이라는 사원의 정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직접 수정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일용직 사원을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해주세요. 급여 계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수정하고 값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문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과 문제를 같이 결합해 볼게요. 자, 누구라고 했죠? 백록담 사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백록담 사원에 정보를 어떻게 변환해 줘라. 이렇게 사원 정보를 변환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으로 바꿔주고 4대 보험 죄다 여라고 바꿔줘라.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함, 여 이렇게 변경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급여가 39,600원, 시간 단가 36,900원으로 변경해 주세요. 39,600원, 시간 단가 39,600원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다면 ESC, 키보드에 ESC 창 클릭해 주세요. ESC를 클릭해 주었더니 창이 떠 있어요. 데이터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할까요? 예 라고 눌러주셔야겠죠. 예 라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일용직 관리 쪽으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라는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로 급여를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팝업창 띄워놓고 문제로 결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9월입니다. 그리고요. F2번 키를 눌러줬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이때는 또 주의해줘야 되는 내용이 자, 이렇게 지급일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새롭게 나오는 신규의 유형의 문제 출제 내역입니다. 잠깐 한번 제가 꿀팁을 보여드리고 올게요. 자,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따다 클릭해 주실 거고요. 이럴 때는요. 이렇게 지급일의 설정값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확인해 주실 건데 자, 귀속 연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제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지급일 설정란으로 가봤어요. 자, 지급일 설정란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에는 이렇게 지급의 형태가 어때요? 일정 기간 지급인지 매일 지급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요. 비고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수 일정이라고 간단하게 입력하시고요. 매일이라고 간단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 문제가 신규의 유형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내가 비고란에 일정 기간 지급인지 매일 기간 지급인지 한 번 더 체킹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체크가 되면 여러분 F2번 키를 누르면 아까 없었던 일정 기간 지급인지 매일 기간 지급인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일용직 관리할 때 지급일자 설정에 들어가서 이 지급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고란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지급일 설정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비고란에 일정이다, 매일이다 라는 말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조금 더 문제풀이 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분할해서 문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9월입니다. 지급일자 F2키 눌러서 여러분 매일 지급인지 일정 기간 지급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들어가 있죠? 일정 기간 지급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클릭해 주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어때요? 일정이라는 말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따닥 클릭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 클릭해 주니까 이에 해당하는 전체 사원이 조회가 됩니다. 이 사원을 전체 체크해 주실 거고요. 우측 상단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평일 10시간 근무를 가정하겠다라는 말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00 평일 체크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주면 이에 따라서 알아서 계산이 쭉 완료가 되죠. 그리고 나서요. 총 토탈, 이 들의 총 토탈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계속 근로자들과 똑같이 급여 총액은요. 이 해당하는 사원들의 총 토탈의 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 이렇게 급여 총액 탭에 가서 과세 금액이 총 토탈 얼마인지, 비과세 신고분이 총 토탈 얼마인지, 혹은 차인 지급액이 총 토탈 얼마로 지급이 될 것인지 이에 따라 각각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개개인의 정보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밑에 하단에 월 지급액 탭, 개인정보 탭, 이 탭들을 활용해서 이 두 개의 탭들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실지급액을 물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급여총액 탭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급여총액 하단 탭을 확인하니까 차인 지급액 금액을 확인했어요. 6,610만 9,180원입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두 번째 유형이 또 하나 출제가 되는데요. 일용직 급여, 아까 봤듯이 지급일자 등록 플러스 급여 입력 계산, 결합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자 등록과 입력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자 등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급일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지급일자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쵸? 네, 이에 따라서 한번 우리 대상자도 선정해보고 추가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 이어서 보신다라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의 형태를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를 확인해서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해 주세요. 라는 말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지급 대상자가 누군가? 라고 가서 보았더니 어떻게 들어가 있죠? 자, 매일 지급의 지급일에 대상자들은 1급인, 그죠? 급의 형태가 1급자들인 사원을 불러와 주시고요. 그들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선정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신 다음에 밑에서 주어진 거 보셨죠? 토요일 날 2시간, 평일엔 8시간 근무하였다. 비과세로 적용될 금액을 얼마? 평일에만 10,000원 적용해 주어라. 이렇게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과 함께 봐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프로그램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으로 들어와 봤어요.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연월 2022년도 여러분 9월입니다. 그리고요. 매일 지급 대상자라고 했어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고란이 없었다라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기억해두고 우리 수험자분들은 꼭 이렇게 내가 꿀팁을 활용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매일 지급 클릭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실 거고요. 그리고요, 여기 해당하는 사업장이 어디냐? 안 알려줬어요. 뭐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다만 급여 형태가 어떤 사람이죠? 시급자인 사람이었나요? 1급자였나요? 네, 이렇게 1급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을 추가적으로 등록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체크해 주실 거고요. 지금 조회된 이 내역을 전체 체크하고 여러분 우측에 추가라고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지령을 내려주고요. 이렇게 대상자를 추가하였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계산해 줄게요 라는 뜻입니다. 자, ESC 눌러서 창을 닫아 주실 거고요.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날일자를 입력하면서 여러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몇 월? 9월입니다. 여러분 매일 지급의 대상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F2번 눌러도 좋고요. 마우스를 클릭해 주었더니 여러분 매일 지급자들 끌어올 수 있습니다. 자,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심순애. 그렇죠. 아까 봤던 친구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 대상자들을 앞서서 추가하였으니까요.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요. 우측 상단에 일괄 적용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 여기 있죠? 네,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8시간 먼저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평일. 전 두 개 같이 동시에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따로따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8시간 비과세 적용분 얼마죠? 10,000원이라는 것을 데이터값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적용 버튼 눌러주면요. 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 2시간도 같이 함께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우측 상단에 일괄 적용 클릭해 주실 거예요. 클릭해 주실 거고요. 적용 시간은요. 몇 시간이었죠? 00200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2시간이었습니다. 비과세는 평일만 적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적용 버튼 눌러주면 반짝하면서 숫자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나서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자 한다면 앞서서도 얘기했죠? 월 지급 혜택과 개인정보 탭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총 토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면 급여 총액 탭을 확인하여 이렇게 차인 지급액이라든지 총 소득세가 얼마인지 총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묻는다라면 자, 비과세 신고분은 얼마인지, 그 다음 과세 총액은 총 토탈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살펴줘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를 열어놨으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김현웅 사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문제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직원은요. 김현웅 씨밖에 없다. 자, 그런가요? 건강보험 어딨나? 라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김현용 씨는 이렇게 여러분 건강보험 공제하는데요. 최민경 씨 없고요. 김미란 씨 없고요. 박현진 씨 없습니다. 심순애 씨 없어요. 네. 그럼 가장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했나요, 지금? 아니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1번은 왜요? 올바르기 때문이죠. 자, 2번, 모든 사원은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원은 없다. 그러면 일일이 확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볼까요? 여러분, 개개인을 클릭하면서 하단에 개인정보 탭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순애 씨 클릭하고 계좌이체 은행을 확인했더니 어머나, 이체 받았네요. 국민은행으로요. 박현지 씨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쵸? 김미란 씨요? 현금이었고요. 김현용 현금. 김민경 산업은행. 그렇구나. 자, 그럼 이 말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원은 없다.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선택해 주실 수 있겠고요. 3번은요. 비과세 신고 제외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 토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렇게 총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단에 급여 총액 탭을 클릭하여 비과세 신고 제외분 110만 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해당 지급일자에 실제 지급된 총 토탈의 금액은 얼마인가 했더니 차인 지급액으로 어때요? 이렇게 아주 올바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답을 산출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요, 저희는요,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빈도수가 높은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매뉴얼들은 내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형 분석이 된다면 실무도 어렵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이렇게 실무가 잘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